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아니야. 이현웅님을 만 정도 컵밥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전 세계적으로 일본 갈게요. 일본 오랜만에 일본 갑니다. 일본은 워낙 좋은 주택이 많아가지고 또 일본 주택을 가끔 사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특이하죠? 디귿자인가? 뭐 요렇게 생겼나? 여기서 중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고 뭐 여기로 들어가든지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블 주택이에요. 집이 두 개인 거죠. 요즘 뭐 프라이빗한 이제 중정을 자꾸 만들고 싶다는 디자인에 대한 열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귿자로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두 채를 친 거예요. 두 채 이렇게 앞에 뒤. 어떻게 보면 이 앞에는 별채인 거죠. 별채인 거고 스타코 마감을 한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사이딩 그 시멘트 사이딩이 있습니다. 시멘트 사이딩이 요즘은 디자인이 이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건데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동인데 이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단면들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본체가 있고 별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별채가 이렇게 있어서 요 가운데 마당에서 창을 이제 양쪽에서 가운데 마당을 보는 거죠. 이 마당을 통해서 옆집이 우리 집인 거죠. 마당을 통해서 이 집이 우리 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작업실 겸 뭐 상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을 일로 낼 거냐 아니면 내가 상가를 하겠다 여기로 낼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별채 이제 이런 기능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그 건설사마다 상품이 있어요. 상품. 나는 주로 이런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이 건설사는 이런 집을 짓는 전문가입니다.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요런 타입. 그래서 두 채를 있는데 이게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다양한 모양.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채를 짓겠다. 근데 이 앞집의 디자인과 뒷집의 디자인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거야. 선택. 이런 거죠. 7 곱하기 7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7m.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이 좀 달라요. 현관이 어떻고 거실이 어떻고 계단 위치가 어떻고 이런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몬 베이지 002A 7m, 8m 사이즈인 거죠. 8m, 7m. 8m. 8m는 럭셔리한 소파가 돼요. 뭐 이런 겁니다. 7m, 8m 중에 이게 뒤집은 거잖아요. 요거를 뒤집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게 친절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디벼서 보세요. 그럼 될 줄 알았더니 디벼서 놓으니까 느낌이 다르죠. 이거 좀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친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친절해지겠습니다. 친절하게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8m에 요거를 이제 기성품에서 고르세요. A냐, 02냐, 03이냐, 04냐, 아니면 A냐, B냐, AB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요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전문으로 하는 요 상품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일본은 건설사들이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합니다. 집중.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집중. 이거에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중정인 거잖아요. 뭐 차를 넣을 수도 있고. 요 공간이라는 게 차도 들어갑니다. 차를 넣겠다든지. 여기 차가 있는 거죠. 딱 그래서 아니면 뭐 여기다 앞에다 세우든 옆에다 세우든. 어쨌든 땅 모양에 맞게 8m, 7m. 요거 7m인데 우리 집은 8m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친절한 거죠. 이거 대충 옆으로 좀 1m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일본에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나는 주로 우리 회사의 목적은 이거다. 이런 집을 짓겠다. 그래서 더블 주택. 자, 이름 붙였어요. 더블 주택이고
이 아파트 길가 쪽으로 상가를 하겠다. 그럼 여기다 이제 창을 내면 되는 거죠. 창을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 닫든지. 이것도 삼연동 도에 일본은 이런 건축 자재가 기성화되어 있는 게 좋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간단한 거죠. 이거죠. 벨이죠. 벨. 우편함이 우체통이죠. 우체통에 벨인 거 아니에요. 벨. 띵동 띵동. 여기서 누르고 마이크로 얘기하라는 거죠. 요걸 항상 기둥 벽처럼 세우는 기성품이 있어요. 되게 이쁜 게 많습니다. 요걸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외부에 있는 삼연동 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쁘게 많아요. 그래야지 이제 기성화되고 이제 저렴해지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삼연동, 다다닥, 삼연동인 거죠. 이게 제가 이게 개를 위한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 창이 없는데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혹시 강아지를 위해서 고양이를 위해서 여기다가 고양이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나가니 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요 프레싱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이게 좀 프레싱이 지금 약한 나라예요. 프레싱이 약한데 일본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프레싱을 합니다. 이렇게 프레싱을. 왜냐면 마감이 끝나잖아요. 끝나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 프레싱.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공기 역할도 하고 프레싱을 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위에 스타커가 내려오고 요거를 딱 우리나라에 프레싱이 없어요. 모서리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이런 거죠. 그 삼연동 도어를 열면 이렇게 해서 딱 들어오면 이 안에도 이제 비 안 맞는 포치가 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마당이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죠. 레벨차가 있는 거죠. 레벨차가 있어서 그래서 위에 데크가 있고 그 데크 위에 공간된 이제 요 사이에 이 데크를 통해서 이 레벨을 거의 맞추는 그 좋은 주택일수록 이 데크를 하는 거죠. 이게 비가 튀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좀.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당에 이런 콘크리트 박스로 벤치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구멍 뚫어서 나무 한 그루 심고 잘하겠죠? 그래서 이 중정을 별채와 본채가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이제 부모님 사시는 집 두 동을 짓는 거죠. 떨어져 있는 두 동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삼연동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제 본체에서 앞을 보면 이런 식의 느낌 나서 별채가 있는 거죠. 별채가 있고 요거 플라스틱 요즘 많이 쓰죠. 플라스틱 이것도 수축 팽창을 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축 팽창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신경 써서 하는 거죠. 화분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담과 벤치와 디자인하는 이런 전문 업체. 나는 전문 업체다. 이 전문 업체인 거죠. 그래서 전문화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이제 집은 잘 짓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요. 이런 걸 전문화가 안 되는. 평면도 볼까요? 평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3m의 이 공간이 이제 3m에 이제 여기 포치인 거죠. 삼연동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 자전거도 세우고 뭐 이런 공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3m에 5m의 다다미 방.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다미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를 심어서 요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여기 현관이 여기 있어요. 현관이 2m짜리 현관이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많이 쓰는 티피컬한 화장실인 거죠. 요거 딱 세트입니다. 목욕탕 1820 일본은 1820 숫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일본 주택은 왜냐면 한 평 기준으로 1820 910 간격으로 이제 중목 구조가 공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쓰는 거죠. 2m 1820을 많이 쓰는데 이 주인이 조금 좁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2m로 해달라. 그래서 이 폭은 다 2m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변기만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세탁기 있는 화장실, 그리고 이제 목욕탕. 그래서 욕조와 이렇게 샤워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젠다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의자가 있죠. 의자가 있어서 물을 바가지로 퍼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요거는 이제 세트죠. UBR 뭐 이런 플라스틱 세트가 돼서 방수는 여기만 하는 거죠. 여기로 뚝 들어오면 요 복도가 있는 거죠. 복도를 통해서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중문이 여기 있는 거죠. 화장실과 현관을 묶어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아무래도 화장실이나 이런 소리나 이런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아예 분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본의 전형적인 일자형 주방, 11자형 주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 후드, 그다음에 싱크대, 그다음에 냉장고, 그다음에 여기는 선반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벽을 세웁니다. 일본은 항상 어느 정도 벽을 세우죠. 그래서 이것도 2m 폭에다가 하고 요게 이제 4m에 기본적으로 7m, 4m, 7m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m.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거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뭐 8m, 7m죠. 8m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올라가는 계단이. 소파를 여기로 붙이겠죠? 여기다 붙이겠죠.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1층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주차를 하는 거죠. 차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차를 여기다 세울 수도 있죠. 땅이 뭐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주차를 여기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주차 2대와 뒤에 이제 공원이 있는, 마당이 있는 그런 이제 주택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죠. 옆집이 아닌 거죠. 내 땅이죠. 내 땅 옆에다 차 2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차해서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데 불편하니까 여기 쪽문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일본 이런 것들이 기성품이 진짜 많아요. 이런 거 우리가 나무로 대충 짜거든요. 방부목으로. 근데 나중에 다 처져요. 처져서 뭐 이렇게 아무래도 나무니까 이렇게 처집니다. 그래서 스테로점도 제작하면 또 뭐 기성품이 없기 때문에 비싸지기 때문에 항상 뭐 이런 건 부럽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멘트 사이딩이죠. 시멘트 사이딩이 요즘은 이쁜 디자인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짝짝짝짝짝 해가지고 이게 기성화되어 있거든요. 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처마가 있고 현관을 비 맞으니까 처마가 있고 창인 거죠. 팩스 창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아까 그 기본 본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포치잖아요. 포치 그런 현관 자전거 놓는 데고 여기가 다락이 올라가면 여기다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이 있어서 여기 창으로 이제 내다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요거죠. 다락창인 거죠. 다락. 당연히 목조입니다. 이게 이제 숨구멍이죠. 숨구멍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서 처마가 항상 있는 거죠. 숨구멍 있죠. 숨구멍. 벤트죠. 벤트. 처마 벤트.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면 구멍 하나 뚫어주고 오픈 공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2층에는 항상 그냥 변기만 있는 화장실만 있는 거죠. 급한데 밤에 나와서 급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방이 있습니다. 방이 이제 기본적으로 3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큰 방 하나, 그 다음에 뭐 발코니를 해도 돼요. 발코니 해도 되는데 그냥 지붕 처리합니다. 왜냐면 발코니 이건 이제 테라스 뭐 노대냐 구분을 해서 얘기 안 해주는데 저 이게 소비자들 헷갈려요. 그냥 통일하게 그냥 비 맞는 거는 테라스, 비 안 맞는 거는 발코니. 그 두 정도 발코니, 노대, 뭐 테라스 이렇게 있는데 노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일반인들은 건축 관계된 분들은 쓰는데 그래서 삭제합니다. 그래서 테라스 아니면 이제 발코니죠. 비 맞는 거는 테라스, 비 안 맞는 거는 발코니. 그렇게 정리할게요. 4m에 3m 방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애가 어리니까 그냥 터서 쓰다가 애가 커요. 애가 큽니다. 그럼 여기다가 장을 넣어서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문을 다는 거죠. 그러면 방 2개야. 3m 이게 방 2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클로젯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층 합쳐서 38평
38평 좀 됩니다. 내부 볼까요? 앞에 별채, 다다미 방, 다다미. 여기서 차를 마시는 거죠. 손님이 오면 사랑방 같은 거죠. 사랑방 같은 거 올라가면 전형적인 중목 구조. 이렇게 틀어지니까 가세가 있습니다. 가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전형적인 기둥이 이렇게 1820, 1820 이렇게 하겠죠. 900씩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있고 1번은 알미늄 창을 많이 합니다. 알미늄 창의 장점이 뭐냐면 얇아요. 바가 얇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발 사이즈를 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추운 지방에는 알미늄 창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미늄은 단열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PVC 창에서 더 나아요. 단열 성능은. 그래서 이렇게 요 올라가면 여기 단열이 이제 다락이 있는 거죠. 다락이 있는 겁니다. 등 라인 등 한 거죠. 이쁘죠? 본체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과 주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별채와 본체가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싱크대. 1번은 전형적인 싱크대에 이렇게 턱이 이거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뭐 물건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리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턱 있는 거죠. 물 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턱을 올리고 여기다 이제 화분도 올리고 인테리어 요소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더블 주택 기능상 좋습니다. 기능상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게 카페를 하고 싶다. 카페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 동이니까 두 동을 갖다가 이제 시간에 의해서 뭐 약간 고쳐 쓰시면 되죠. 이거 카페로 쓰다가 아니면 이제 아이가 독립해서 나 살래. 어디로 갈 거야? 앞집으로 갈게. 그럼 뭐 아들 보고 살라 그러든지 오늘 보니까 여자랑 살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블 주택 오늘 1번에 전형적인 더블 주택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이디어 괜찮아요. 아이디어 괜찮고 어떻게 보면 난방 효율도 좋을 것 같아요. 난방 효율도.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여기만 쓰다가 봄, 여름, 가을은 여기 쓰는 거죠. 손님들 놀러 오면 여기서 자라 그러면 되죠. 화장실 하나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벨트에다가. 그래서 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38평인데 요거는 뭐 30평 짓고 요거는 8평을 따로 짓는 거죠. 그래서 30평만 난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예요. 뭐 우리가 배울 게 많았습니다. 평점 1번 더블주택 디자인 1.5 2점 만점이죠. 왜 2점에 만점이냐고 제가 알아서 그냥 제가 정한 겁니다. 다 더하면 10점이니까 5개로 나눈 겁니다. 편리성 1.5점. 나중에 연말에 상도 줘야 될 것 같아. 상을 주는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집이 이거 1등 했는지 어떤 집이 최고점을 만들었는지 한번 1등부터 10위 뭐 이런 거 좀 할게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1.6 가성비 좋습니다. 1번에 그 중목구조 그런 썼고 화장실 효율 1층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쓴 거죠. 테라스 안 합니다. 방수 자신 없으니까 테라스 안 합니다. 1층에 마당민도 충분하죠. 화장실 목욕탕 만드는 거죠. 목욕탕 만들고 그냥 나머지는 건식 화장실로 방수 영원한 방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짱이죠. 일본은 가성비가 짱입니다. 에너지 효율 1.6 높은 점수 줬어요. 왜? 별도로 작업실을 별도로 넣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냉난방 컨트롤 할 수 있게 아예 집은 그냥 30평 별채는 8평 이렇게 한 거죠. 아이디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런 집만 전문으로 짓는 시공사다.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좋은 시공사가 생겨야 됩니다. 나는 이런 집만 짓겠다. 이것도 다 해요. 그러면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평점 7.7점. 감사합니다.